원자 안에 뭐가 들어있고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지금. 원자 안에 뭘로 구성되어 있니? 원자는 일단 쪼개면 뭐가 나와요? 그쵸? 핵 부분하고 돌고 있는 전자. 그리고 핵 부분은 사실 더 안쪽에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양중 두 마리가 있죠. 그리고 양성자만 있을 때도 있어. 그죠? 수소 같은 거. 그리고 걔네들을 더 쪼개면 또 뭐가 나와? 쿼크. 쿼크는 양성자는 무슨 쿼크? UUD. 그리고 중성자는 UDD. 뭐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빅뱅부터, 자, 빅뱅 우주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무엇인지 잠깐 우리 생각하면서 가볼게요. 자, 빅뱅 하고 빵 터졌어.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뭐죠? 그전에는 사실 한 점에서 시작됐다라는 의미 아닌가? 우주라는 거 자체가 원래부터 덩치가 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얘가 관측을 해보니까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대. 팽창하고 있대. 그러면 과거로 시간을 돌리면 한 점에서 시작이 됐겠구나. 이게 빅뱅 우주론이었던 거죠. 한 점이야. 그러면 밀도 굉장히 높겠죠? 온도도 높아. 한 점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주의 전역에 있는 여러 가지 천체들이 한 점에 다 모여야 돼. 그 뜨거운 별들이. 그러니까 엄청 뜨거웠을 상황인 거죠. 그리고 부피는 굉장히 작은 곳이었을 것이다. 한 점이었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얘네가 점차 팽창을 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팽창을 해. 그럼 어떻게 돼? 밀도가? 그쵸, 작아지죠. 밀도가 작아진다. 애들끼리 다닥다닥 붙어있지가 않아진다. 지금처럼. 그리고 온도는 낮아진다. 부피는? 그치, 덩치 커진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안 한 거 있는데 질량 있잖아. 그치, 질량은 요때나 일정해야 된다. 요 한 가지 사실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빅뱅 우주론에서의 가정이에요, 가정.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얘랑 좀 비교하는 게 정상상태 우주론 뭐 이런 것도 있기는 해. 근데 그거는 학교마다 강조점이 좀 다르기도 하고, 사실은 예전 교육과정엔 디테일하게 배웠어, 그거를. 근데 교육과정이 이제 통합과학이 조금 변형이 되면서 그 내용이 좀 빠졌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완자에도 조금은 나와 있는데, 뭐, 그거는 지금 넘어갈게요. 우리 그때도 좀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빵하고 터졌다. 입자들이 조립되는 순서 자체는 역순이었어요. 덩치가 작은 애들부터 조금씩 만들어서 덩치를 키워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처음에 만들어지는 입자가 뭘까 그러면? 그치, 쿼크인데 걔만 만들어지진 않지. 전자까지. 그거를 기본 입자라고 부르지 않나 우리가? 그죠? 기본적인 입자가 아니라 그냥 기본 입자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기본 입자에 들어있는 거는 쿼크랑 전자라고도 하고 경입자라고도 하고. 근데 이 경입자가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인 거야. 경입자 안에, 여기 안에 사실 전자가 포함이 돼요. 전자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전자 말고도 다른 경입자들도 존재해. 그러니까 쿼크 한 6종, 얘도 한 6종 이런 식으로 딱딱 존재해요, 따로. 그래서 이 쿼크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업 쿼크, 다운 쿼크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일단 U, D, 또 다른 거 아는 거 있나요? C, 그리고 T, B 이렇게 6가지인데, 업, 다운, 얘 스트레인지 참이야. 탑, 바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왼쪽에 있는 친구들은 전하 자체가 플러스 3분의 2, 얘네는 마이너스 3분의 1 라고 이루어진 거고요. 양성자 한 마리가 되기 위해서는 UUD가 되어야 되는데, 왜냐면 전하 자체가 얘가 3분의 2짜리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아시죠? 네. 그치? 우리 정리했었다. 흐름 따라 가는 거야, 이렇게. 기본 입자 더 할 얘기 없죠, 이제. 그치? 아주 과거야. 이때는 10에 마이너스 35승초 정도 지났을 때, 빅뱅 이후에. 끝.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자. 덩치. 더 큰 거 뭐 있을까? 기본 입자보다 더 큰 거. 얘네들이 뭉쳐서 방금 만든 양성자, 중성자 두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다. 양성자랑 중성자 만들 거야. 근데 이때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아주 초기랑 약간 후기에는 비율 자체가 조금 바뀌었었어요. 그죠? 이거 기억하지?
가장 초기에, 그러니까 양성자라는 애는 빅뱅 이후 아주 초기에는 얘네가 플러스 그리고 중성자 얘들이 서로 입자들이 왔다 갔다가 가능해. 에너지 교환을 통해서. 실제로 질량 자체는 중성자가 좀 더 큰 거 아닌가? 맞죠? 양성자보다 아주 조금 옷 하나 더 입은 형태가 중성자다. 그러면 덩치가 큰 애가 에너지가 많아자가 에너지가 많은 거잖아. 이 초기에는 온도가 높은 환경이었어요. 주변 온도가 높아서 에너지를 얻기 굉장히 쉬운 환경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고 왔다 갔다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비율 자체가 1대1이었다. 이때는 1대1. 왜냐하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려면 에너지를 밖에서 얻어야 돼. 근데 그냥 돌아다니고 있어. 막 주변 자체가 너무 뜨거워. 그래서 에너지 얻기가 너무 쉬운 거야. 왔다 갔다 1대1 비율로 존재했어. 근데 잠시 후에 한 1분쯤 됐을 때 있죠. 후기에. 그러니까 이 시기가 100만 분의 1초가 지났을 때야 이게. 요때. 그리고 한 1분 정도가 흘렀어. 그 이후에. 후기 1분쯤 됐을 때는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졌어요. 이때보다. 온도 너무 낮아. 그럼 온도가 낮으면 주변에서 에너지를 못 얻지. 에너지를 못 얻으면 어떤 반응이 안 돼요? 어떤 거? 위에 아래. 여기 안 돼? 얘가 덩치 큰데? 여기 안 되겠죠? 그치? 얘가 옷을 껴입어야 돼. 막 옷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어. 근데 그거를 하나 껴입으면은 중성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이때는 온도가 낮은 거야. 주변에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없는 거야. 그냥 이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여기로만 가는 거야. 그냥 옷 갖다 던지는 애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는 나중에 한 1분쯤 됐을 때는 7대1 비율로 고정이다. 지금까지. 이때부터 해가지고 쭉. 지금 어디를 봐도 지금 전체 우주 안에 양성자, 중성자 비율은 항상 7대1이에요. 지금도. 개수비야, 개수비가.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받아서 올 거다. 모든 입자들 조립할 때 똑같이. 자, 그리고 세 번째 넘어가면 여기 다 이제 중간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이제는 머릿속에 넣어가는 게 좀 좋겠죠? 아무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세 번째, 양성자랑 중성자 만들어서 더 큰 덩치. 뭐죠? 그쵸?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이 양성자랑 헬륨 원자 핵을 좀 주의하라고 했었어. 원자 핵이 만들어진다. 근데 헬륨하고 수소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자, 수소는 얘가 수소야. 헬륨은 얘가 헬륨이야. 얘가 차이가 뭔가? 수소 같은 경우엔 중성자 안 달고 있네 지금. 헬륨은 둘둘 뭉쳐있네. 요 차이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헬륨 원자는 전자까지 포함. 헬륨 원자 핵은 요 안에 이 덩어리만, 이 네 마리, 이게 헬륨 원자 핵이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자까지 포함. 수소 원자 핵이라는 거는 그냥 양성자 한 마리를 수소 원자 핵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거지 이때 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건 아니더라. 왜냐하면 이 친구가 수소 원자 핵이잖아. 이미 만들었어. 이거를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수소 원자 핵은 이미 만들어졌다.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진 거는 헬륨 원자 핵이다. 이 친구. 덩어리가 큰 친구가 만들어진 거다. 그럼 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냐? 양성자, 중성자들이 서로 원래는 따로 다녔거든? 그러다가 뭉치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어. 왜? 온도가 좀 낮아졌잖아. 그럼 서로 붙을 수가 있어지잖아. 그러면서 뭉쳐요. 이 형태가 되면 헬륨 원자 핵이 되는 거야. 뭉쳐보자. 그러면 실제로 양성자, 중성자 비율이 7대1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때부터는 이 비율로 존재하겠지. 한 줄 더 써. 맨날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7대1로 존재하는 거 맞지,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 비율 자체가. 얘들이 막 충돌을 하다 보면 이렇게 네 마리가 그룹을 이뤄가지고 하나의 묶음이 될 수가 있어요.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너를 헬륨 원자 핵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이 네 마리 입자를 하나 묶은 거를. 그리고 나머지는 얘들은 그냥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수소 원자 핵이야. 양성자는 그냥 수소 원자 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랑 헬륨 원자 핵의
이때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죠? 12대 1이죠. 수소 원자 핵 다 세봐. 12마리 돌아다니고 있어. 헬륨 원자 핵은 이 자체가 덩어리 하나야. 그래서 12대 1이다. 자, 개수비 물어봤어. 12대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질량비를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너무 많이 썼죠. 우리 3대 1이라고 해가지고 이 질량비가 3대 1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개수비 12대 1인데 입자 하나당 거의 1로 본 거야. 질량 자체를. 거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양성자 12마리 질량 12 정도, 헬륨 원자 핵은 덩치 큰 이 한 마리 자체가 질량 4를 갖는다. 12대 4. 그래서 3대 1이 나온다 라는 거죠. 얘가 뭔데? 질량비 3대 1이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 첫 번째 아닌가요? 왜 증거야 얘가? 왜일까요? 왜 증거라고 했지? 3대 1이면 3대 1이지 이게 왜 증거야? 빅뱅 증거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 배웠어. 우배복 하나고요. 3대 1이요. 3대 1 이 비율 자체는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두께에 따라서 스펙트럼의 두께가 두꺼운지 얇은지에 따라서 그 천체에서 나오는 빛 있잖아. 그 천체 자체의 질량비를 추정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선폭 두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특정 원소가 얼만큼 있는지, 질량이 얼만큼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스펙트럼 관찰이에요. 일단 그 스펙트럼을 관찰하니까 이 별이든 저 별이든 막 해보니까 거의 웬만하면 다 3대 1이래. 그러니까 얘들 비율이 어느 사방팔방에 다 있는 별들이 3대 1인 걸 보아하니 한 점에서 시작이 됐겠구나. 재료들이 다 비슷하니까. 여기 우주 따로 여기 우주 따로가 아니라 한 군데서 터졌기 때문에 질량비가 다 비슷하겠지. 그래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질량비가 3대 1이 왜 증거가 되는지. 됐죠? 헬륨 원자핵 이런 구성 만들어지고요. 이때 얼마예요? 이거 3분이죠? 3분 정도 됐을 때고 온도는 한 10억 켈빈. 너무 높을 때야 아직까지. 그러다 막판에 이제 많이 식었다. 네 번째 단계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제 헬륨 원자핵 끝났어. 그죠? 여기에 있던 전자들 아직 그냥 돌아다니는 중이야. 원자 핵에 못 붙었어. 근데 온도가 더 식어서 이제는 원자 핵에 달라붙을 수 있어진다. 그때가 원자가 생성된다. 이제야 원자 만들어져요. 원자가 만들어지면 이때가 38만 년이라고 얘기했죠. 38만 년 지났을 때. 그리고 온도는 3000 켈빈 알아두자. 두 가지. 사실은 뭐 한 번 외우면은 뭐 틀리지는 않을 거야. 여기에서 문제를 잘못 읽지 않는 이상 안 알려준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원자 자체는 이렇게 뭐 여기서 만들어지면 발생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전자가 원래는 전자가 원래는 우주에 막 빼곡하게 있었는데 원자를 만들면서 한쪽에 속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진공 상태가 돼버린 거야. 우주 자체가 전자가 없어져. 그러면 원래는 이쪽 여기 1번에서 원래 빛도 같이 만들어져요. 실제로 빛도 빵하고 터져 나가는데 빛이 진행을 못하는 거야. 전자들하고 다 엉켜 있으니까. 왜냐면 빛이라는 거 자체가 전자기파거든. 전자기파는 전하의 간섭을 받을 수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원자가 생성이 되면서 만들어지면서 빛이 진행이 가능해져. 빛 진행 오케이 가능. 빛이 진행 가능해지면 이게 투명한 우주가 되겠죠. 투명한 우주가 된다. 여기까지. 우주 자체가 맑은 우주가 나온다는 거고, 그러면 38만 년 이전의 우주는 불투명하겠죠. 차이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때 발생한 요 빛 진행, 이 빛을 우리가 지금 관찰하면 이게 우주 배경, 네, 복사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 우주 배경 복사 자체가 증거2야. 얘는 또 왜 증거2냐? 우주 배경 복사는 이때 발생했을 때는 3000 켈빈 정도로 싹 뿌려진 거야. 파장 자체가 그러니까 요런 파장으로 나왔다고 칠게. 근데 현재 얘를 관찰하면 엄청 느린 파장으로 보여요. 실제
느슨한 파장으로. 파장이 너무 길어져요. 현재 관찰을 하면. 왜 그러냐면 이때 온도는 3000켈빈이고 지금 관찰할 때는 2.7켈빈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2.7켈빈으로 엄청 차가워. 한 마이너스 270도야 지금으로 봤을 때. 엄청 차가운 형태이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갔다 에너지가 낮아졌다. 그래서 파장이 쭉 길어진 형태로 늘어진다. 근데 얘가 지금 관찰을 했는데 이것도 예상이 된 거죠. 옛날에 이랬을 거다. 파장이 이 정도였으면 지금 파장은 이 정도일 거다. 이것도 계산적으로 먼저 때렸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위쪽, 아래쪽, 옆쪽 다 이렇게 우주 배경 복사가 쭉 다 들어오거든. 어느 방향에서든. 걔를 관찰했을 때 파장의 온도 자체가 다 일정하다는 거야. 거의. 오차가 별로 없대. 그 의미는 우주가 여기서 팽창을 했어. 골고루 팽창을 했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모든 방향으로. 왜냐면 한쪽으로만 팽창을 했으면 온도가 이쪽에만 높아질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골고루 빵빵 터졌기 때문에 골고루 팽창을 했기 때문에 온도를 다 비슷하게 공유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점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증거 2가 되는 거다. 원자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끝이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스펙트럼 3가지 배웠었는데 아시나요? 연속, 그리고 방출하고, 그쵸, 흡수 스펙트럼. 차이가 뭐지? 그쵸. 연속 스펙트럼은 연속으로 쫙 찍힌 거야. 내가 안 그릴게 이제. 책에 있는 거 딱 그거 보이는 거야. 빨주노초 파남보가 끊임없이 다 펼쳐져 있는 거. 주로 연속 스펙트럼을 우리가 보는 거는 얘는 광원 자체가 그쵸, 고온 광원일 때랑 먼 별빛 그런 것들을 볼 때 있죠. 실제로 그냥 고온 광원이라고 할게요. 고온의 광원. 방출 스펙트럼은 얘도 고온이야. 근데 기체, 그쵸, 특정 기체야. 뭐 수소 방정관이라든가 헬륨이라든가 등등등. 얘네들이 짬뽕된 그런 기체가 아니라 특정 기체일 때, 고온의 기체일 때 걔가 방출하는 스펙트럼이 일정하다는 거죠. 마치 스펙트럼은 지문과 같아가지고 3줄짜리야. 만약에 수소면은 이렇게 3줄짜리야. 그럼 걔만 나타나야 된다는 거야. 그 기체에서는 온도가 높건 낮건 간에 그 공간에서만 나타나야 된다. 특정 줄로만. 흡수 스펙트럼은 뭔데? 저온 기체가 있을 때 얘가 어떤 주변에 있는 고온 광원으로부터 만약에 나와. 태양이야. 태양이다? 태양에서 빛이 나오겠지. 지구에서 관찰하고 싶어 얘를. 그러면 실제 태양빛을 보는 우리는 어떤 스펙트럼이 관찰이 될까? 얘를 분광기를 통해서 딱 봤어. 그럼 어떤 스펙트럼이 나와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관찰을 한다면 이 빛을 태양의 구성 요소 뭔지 알아요? 그리고 두 개밖에 없는 거 아니거든.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실제로 리튬 해가지고 엄청 나트륨도 있고 막 되게 많아요. 그렇게 원소가 다양하다는 거는 다양한 방출 스펙트럼이 섞여 있다는 거야. 사실은 걔네들이 연속처럼 보이게 만들어줘요. 방출이 엄청 많다 보면 걔네들이 다 이어지잖아.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처럼 나와. 일단 여기선 연속이야. 광선 발사할 때는 연속이거든. 근데 태양도 주변에 대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차가운 대기에 의해서 흡수가 돼요. 스펙트럼이. 그래서 흡수선 형태로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는 거야. 실제로는 태양 주변에 대기가 있기 때문에. 나온 직후는 연속이야. 태양에서. 근데 우리가 관찰할 때는 태양의 대기를 뚫고 온 걸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대기가 태양보단 차갑거든.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 라는 거 알아두세요. 3가지. 뭐 실험으로 나왔어. 뭐 수소 방정관이야. 뜨거워. 그럼 무슨 스펙트럼이야 이거? 뜨거워. 그렇죠. 방출 스펙트럼 몇 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가닥 자체가. 그래서 태양빛을 관찰한다는 거는 흡수 스펙트럼이다. 엄밀히 따졌을 때 이렇게. 여기까지는 질문 없죠? 채점 한번 해볼까? 자,
1번 중단원 1번. 자, 가나다 다 알려줬네. 고온의 광원이래. 가는 연속이죠. 그쵸? 가는 연속 스펙트럼. 나는 저온의 성운을 통과해서 성운은 가스 찌꺼기 이런 거죠. 흡수 스펙트럼이 발생할 수 있겠지. 그러면 걔네가 먹어버릴 거니까. 다가 방출이겠네. 그러면 높은 온도의 기체니까 답 2번. 이죠. 2번. 네. 2번 문제 넘어가면 이건 생긴 대로 보면 돼요. 그냥 가는 흡수고요. 나는 연속이고 다는 방출이다. 태양을 관측하면은 가처럼 나타날 거냐? 가가 뭔데? 흡수잖아요. 흡수처럼 실제로 우리가 볼 때 나타나요. 내가 맨눈으로 태양까지 가까이 가면은 실제로 연속 스펙트럼을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 관찰을 못해요. 거기까지 가서. 지구에서 볼 때는 흡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태양 주변 대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이 맞아요. 태양 대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항상. 니은에 가에서 다까지 모두 가시광선이야. 가시광선이 뭔지 아니? 눈으로? 그치.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빛이 종류 중에 하나인 건데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전자기파의 일종이야. 빛이라는 거 자체가. 근데 아까 말했지만 그 전자기파 안에 되게 많은 게 들어있어. 가시광선도 있고요. 파장에 따라서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거는 뭐 자외선도 있고요. 더 작은 건 뭐 X선, 감마선 등등등 이쪽으로 가면 파장이 엄청 짧아져. 막 1초에 엄청 수백 번씩 막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야. 에너지가 훨씬 더 높아져요. 이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가시광선, 적외선, 뭐 라디오파 등등등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작아지는 형태거든요. 전체의 빛, 그러니까 전자기파 영역에서 보자면 그 중에 가시광선은 여기 있는 거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빨주노초 파남보 그 사이에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볼 수 있는 거니까 가시광선 맞아요. 이거. 다의 스펙트럼에서는 원소의 선, 위치, 개수, 굵기 등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야겠죠. 왜냐면 원소마다 이게 원소의 지문 같은 것이 스펙트럼이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지? 수소면 무조건 3개, 뭐 헬륨이면 5개 이런 식으로 딱딱딱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사실 얘네들이 원자가 있으면 원자 주변에 이런 식으로 전자의 궤도들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에너지 준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가 만약에 수소야. 그럼 여기에서 여기 사이의 거리가 이 정도면 헬륨이면은 얘네의 거리가 조금 달라지고 그 차이 때문에 얘네가 나타나는 선 위치가 다 다른 거예요. 전자가 여기 있었다가 위로 올라갔어. 높은 층으로. 그럼 에너지를 흡수하거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흡수 스펙트럼이에요. 실제 전자의 이동에 따라서 주변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그럼 높은 에너지에 있던 3층짜리 전자가 있는데 1층으로 내려가면서 뭐 할까? 그쵸? 안정화가 되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밖으로. 얘는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흡수 스펙트럼이 되는 거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근데 이 층들이 원소마다 다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계단이 있잖아. 이 하나의 계단이 수소가 한 30cm 계단이라고 친다면 헬륨이면 뭐 33cm 이런 식으로 위치가 다 달라요. 1층에서 2층 사이에 그 계단의 위치가 높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나타나지는 스펙트럼도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부연 설명이고요. 이거는. 네, 2번에 5번이고요. 그래서 2번에 5. 네, 3번. A는 B보다 파장이 길 거냐? A가 뭔데? 파란색 쪽이고 B는 빨간색 쪽이죠. 빨간색은 파장이 길어요. 파란색 그리고 남색 쪽으로 갈수록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져. 틀렸어요. 그래서 A는 짧아요. A가 더 짧아. 에너지 높고 파장 짧다.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좀 에너지가 되게 높다고 생각하면 돼. 바이올렛 쪽으로 갈수록. 빨간색은 딱 봐도 별거 아니잖아. 우리 별에서 배웠겠지만 적색 거성 뭐야? 덩치 크잖아. 얘가 덩치가 커지면서 온도가 낮아져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였잖아요. 그거 떠올리면 될 거야. 빨간색이면 에너지 낮아, 온도 낮아 이런 거. 파장도 길어. 그래서 기억 X, 니은의 B와 C는 선의 색이 비슷함으로 같은 파장. B, C는 비슷한 빨간색이겠지만 위치가 좀 다르잖아. 그치? 위치가 달라서 다른 친구예요. 다른 원소이면서 다른 파장. 디귿의 가나 스펙트럼과 별빛의 스펙트럼을 비교해서 분석하면 알 수 있어요. 답은 2번이에요. 얘를 통해서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지문처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4번 예시로 보면 되겠네. 그거를
별 A가 잡아먹은 스펙트럼들이 빵꾸가 뚫려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잡아먹었을까? 일단 기억을 먹었네, 그죠? 기억이 쏙 들어가니까. 기억 포함. 니은은 완벽하게 들어가진 않지. 니은은 안 먹었어, 얘가. 디귿은? 디귿 들어가네요. 세 줄짜리 오른쪽에 있는 것도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별 A라는 애는 기억하고 디귿을 포함하고 있다. 주변에. 주변 원소 자체. 그래서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기억 디귿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5번. 우주 전체에 분포하는 수소 헬륨에 대한 설명. 우주는 수소 74, 헬륨 24냐? 약 3대1 비율을 지키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맞아요. 3대1.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빅뱅 핵합성이라고 하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빅뱅에 의해서 핵들이 합성되는 과정. 빅뱅 핵합성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 거는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원소야. 여기까지는 핵합성 범위고 그 이후는 별들에서 만들어지는 일생에서 여기까지는 빅뱅이 알아서 만든 거야. 여기서 만들어낸 이 질량비 3대1이 별들이 막 별 이상한 거 다 만들어낼 때까지 지금까지도 몇 억 년 동안 계속 만들 거 아니야. 수소핵융합도 하고 하면서 철도 만들고 할 텐데 사실은 굉장히 그 양 자체는 미미하다는 거죠. 약 3대1로 출발했는데 지금도 약 3대1이네. 별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 별거 없네. 사실은 그냥 빅뱅 핵합성 자체가 엄청난 양이었구나. 이게 3대1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이때도 3대1이고 지금도 3대1이에요. 사실은 별로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74고 24잖아. 나머지 2%가 뭐냐? 이제 나머지 원소들이 2%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리튬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들 실제로 별거 없죠. 처음에 3대1로 시작했는데 아직도 거의 3대1인 거 보면은 우주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체감이 되죠. 니은의 별의 중심부에서 생성된 우주 전체로 퍼져나갔다. 수소 헬륨은 별의 중심부에서 뭐가 만들어져? 수소 만들어질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수소는 원래 있는 재료고 헬륨은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 수소 핵융합 반응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결국 수소가 포함됐기 때문에 틀린 거죠. 얘들은 니은은 빅뱅 핵합성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야. 디귿. 수소랑 헬륨의 질량 B는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으로 알 수 있다. 자, 뭐 관측해서 알았니? 이거 3대1. 그쵸. 근데 천체를 일단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별의 구성 성분 찍어봤어. 3대1 나오네. 쟤도 3대1이네. 쟤도 3대1이네. 아, 너네 다 같은 데서 왔네. 한 점에서 왔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낸 거죠.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관찰이 아니라 천체 관측이에요, 이건. 천체의 스펙트럼 관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별들의 스펙트럼 관찰.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5번에 1번. 6번. 네. 쿼크가 있으면 걔랑 똑같은 단계인 다는 전자 단계겠죠. 쿼크랑 전자는 동시에 출현. 그러다가 가에 들어갈 거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졌겠지. 저 단계 그대로니까. 나에서 만들어지는 건 헬륨 원자핵 만들어졌겠지. 마지막 헬륨 원자 만들어졌겠지. 답은 5번이겠네요. 6번에 5번. 이거 잘 골랐을 것 같아. 7번.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 두 가지. 우리 아는 거 3대1 수소, 헬륨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수소랑 헬륨 써주시고요. 초기에 무거운 원소가 왜 못 생성이 됐을까? 여기서 끝났잖아. 왜 끝났어, 근데? 더 이상 막 합쳐지는 요 반응 막 안 일어나고. 왜 그래? 점점 식어가니까. 그치.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 이런 것들 좀 들어가면 좋겠죠, 서술형에. 그래서 더 이상의 핵들이 합성되지 않았다. 8번. 가나 다 알아. 나눴어. 가에서 나 과정에서 우주의 크기가 일정하니 이거는 가나 다 알아 순서로 점점 커지는 거야. 우주가 계속 커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가장 작은 건 저 빅뱅 단계야. 기억 틀렸고요. 일정하지 않고 커진다. 니은에 중성자의 개수가 양성자보다 많을 거냐? 다가 뭔데? 다 직전이면 헬륨 원자 핵 직전이야. 7대1 요때 아닌가? 그러면 양성자가 더 많잖아요. 그치? X 양성자가 더 많아요. 디귿의 답 디귿 2번이겠네요. 우주 배경 복사 언제 방출? 38만 년 3000 켈빈 라 단계.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8번에 마지막 9번. 가, 나, 보아하니 어떤 게 맑을까요?
투명한 게 뭐야 이거? 네. 나가 빛이 일자로 갈 수 있지. 나가 투명한 우주, 가가 불투명한 우주. 가는 원자 만들어지기 전, 나는 원자 생성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나 시기에는 수소 원자, 헬륨 원자의 질량비가 3대 1이죠. 12대 1이 아니야. 12대 1은 개수비야. 질량비로 굳혀주셔요. 그래서 X. 이것도 잠깐 말했는데 수소 원자랑 헬륨 원자의 질량비라고 여기 얘기했잖아. 그래도 맞는 얘기일까요? 지금은 나 이거 뭐야? 원자 핵 대 원자 핵 질량비였지? 그쵸? 원자도 똑같아요. 원자여도 여기에 실제로 전자가 하나 들어가고 두 개 들어가는 그 차이잖아. 그래서 원자 핵 대 원자 핵은 3대 1도 맞고 원자 대 원자도 3대 1은 맞아요. 질량비가. 이게 정확하게라고 안 물어봐. 어차피 약 3대 1이냐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서 맞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자의 비나 원자 핵의 비나 똑같아. 3대 1이야. 전자의 비는 다르겠죠. 뭐 전자의 그런 건 안 물어보겠지만 질량비. 전자는 어차피 질량 자체가 너무 미미해서. 네, 그래서 어디요? 네, 기억은 3대 1. 우주의 밀도는 나보다 가가 크냐? 그쵸? 나가 좀 더 우주 밀도가 낮은 상태. 여기니까 맞고요. 우주의 온도는 가가 더 높냐고 물어보는 거죠. 더 안쪽이니까 더 높은 거 맞아요. 답 4번. 잘 하셨나요? 여기까지? 네,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일단 별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성운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거 항상이야. 항상 성운이 먼저 형성이 돼야 돼. 성운이라는 것 자체가 별성자를 일단 구름 운이잖아요. 그러니까 별 구름 형태 먼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별 찌꺼기, 성간물질 다 똑같은 말이야. 얘는 밀도가 높은 곳으로 모여들어요. 성운이 형성이 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가스 구름이 막 무작위하게 있어. 그럼 특정 부분에 밀도가 높겠죠. 여기 부분이 뭐 이런 식으로 무작위하게 높은 곳이 몇 부분이 존재할 거야. 그러면 그 지점으로 하여금 물질들이 중력이 세게 작용해서 다 모이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얘들이 대칭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이면서 회전을 무조건 동반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수축하면서 회전을 한다. 첫 번째, 수축은 당연한 거야. 중력 때문에 하면서 회전도 해. 회전하면서 수축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 결과 온도가 올라가면 어쩔 거야. 이제 이 가스들 뜨거워지겠지. 뜨거운 가스들인데 좀 뭉친 가스라고 해서 이때부터 원시별이라고 부를 거다. 기억나지? 원시별이 만들어진다. 원시별은 뭘 못해? 핵융합. 그치, 핵융합을 아직 못해. 그래서 얘는 아직 뭐 그냥 별도 아닌 게 그냥 뜨거운 상태인 거지. 그래서 핵융합 안 돼. 아직 못해. 모자라는 거죠. 온도가 모자란 거야. 온도가 몇 도가 되면 핵융합이 되는 건데, 좀 더 가열이 되면, 더 뭉치면 몇 도? 그쵸, 1000만 켈빈. 숫자 기억해야 된다.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핵들이 수소 핵융합이 먼저 일어날 수가 있다. 수소들이 뭉쳐서 헬륨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별이라고 부르자. 수소 핵융합 가능. 융합이 가능한 시점이 1000만 켈빈이 넘어간 시점부터 가능하다라는 거죠. 수소 핵융합이 무엇인지를 잠깐 보자면요. 그러면 일단 별이란 게 있으면 별이 이렇게 생겼다. 그럼 중심부에 핵도 있겠지. 별은 기본적으로 중심부가 가장 뜨거워요. 왜냐면 압축이 되니까. 압력이 세게 작용할 거니까. 온도가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있어서 여기가 핵이라고 한다면 이 핵 부분은 1000만 켈빈에 먼저 도달할 수 있겠죠. 겉부분보다는. 그치? 압축이 되면서 1000만 켈빈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게 우리는 핵융합이라고 할 건데, 핵융합이 뭐냐라고 하면 수소 핵융합은 단순히 말해서 이렇게 되고 에너지 방출하는 거다. 이게 끝이에요. 그죠? 4개의 수소 원자들이
다시 말하면 원자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온도가 높아서 이때는 전자들이 속박될 수가 없어. 그래서 원자 핵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뭉쳐. 그래서 헬륨이 된다. 근데 좀 이상하죠? 수소 원자 핵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4마리가 존재하는 건데 헬륨 원자 핵은 구성이 요소가 달라. 중성자가 들어있는데 중성자 어디서 났냐 이거죠. 중성자. 사실은 얘들끼리 변환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네, 그 과정이 중성미자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렵다. 안 배울 거다. 그래서 그냥 얘네가 짬뽕이 되면 이렇게 변한다. 그런 대신에 에너지가 방출하잖아. 질량이 어디가 더 커야 되는 거야, 그러면. 반응 전과 후. 그렇죠. 반응 전의 질량이 더 무거워야 된다. 이쪽 4마리가 질량이 요만큼이면 여기는 좀 더 작아야 된다. 질량이 작아졌네. 이거를 질량 뭐라고요? 질량이 작아졌어요. 유식한 용어로 네, 질량 결손이라는 용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질량이 결손됐다라는 거. 질량 결손에 의해서 에너지가 방출하는데 그게 이만큼 방출이 되고 얘는 달리 말하면 우리 아인슈타인의 식에 따라서 E는 mc제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감소한 질량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 그러면 실제로 에너지가 얼만큼 방출이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식이 있어요. 그게 요거예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해가지고 물리학을 좀 많이 배우시면 이제 알아보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이거는 결국 얘는 수소핵융합 반응이다. 요거 자체는 수소핵융합이 요거야. 이 반응만 잘 아시면 돼요. 1000만 켈빈이 되면 수소핵융합이 일어난다. 수소핵융합이 일어나면 수소가 재료인 거고 목적지는 헬륨인 거예요. 뭐 그러면 규소 핵융합이 일어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철. 그쵸. 철 핵융합이 되면 뭐예요? 철은 핵융합이 안 되죠. 그치? 일어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철이 목적지인 거야. 최종 목적지. 자, 요 단계로 다시 거슬러 가보면 얘가 핵융합이 되는 별인 거야. 지금부터는. 핵융합이 가능하다는 거는 일단 성운이 만들어지고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별까지 되면서 얘들은 수축하고 있어요. 무한정으로 계속. 왜? 중력 때문에. 무거우니까 수축하겠지.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하겠지. 그죠? 누르는 힘도 있어. 근데 핵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방출하잖아. 에너지가 방출하면 폭탄이 터지는 거거든. 폭탄이 터지면 별이 폭발해 버리겠지. 저리 날아가 버리겠지. 근데 중력에 의해서 묶어두는 힘도 존재해. 밖으로 터져서 날아가려고 하는 압력도 존재해. 그래서 이 크기가 같게 유지가 되는 구간을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부르자. 저 그때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하자. 얘는 크기가 일정해. 크기가 일정하면서 밝기도 일정해야지 주계열성인 거야. 크기가 일정하면 당연히 밝기도 일정하고요. 크기가 변하잖아. 그러면 밝기도 변할 수밖에 없어. 덩치 커지면 빨간색 쪽으로 치우쳐지고. 그런 식으로. 주계열성은 대체로 태양 같은 경우 지금 주계열성이거든. 노란색이에요. 별의 일생 중에 대부분을 주계열성 단계에서 끝난다. 태양은 한 50억 살 정도는 더 이 상태로 아마 계속 탈 거예요. 태양 같은 경우. 수명 굉장히 길죠. 네. 그래서 나는 요거를 중력이라고 할 거고, 이 노란색을 내부압력이라고 한다면 이게 같다. 결국에 같아질 때를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같아지면 크기도 같고 온도도 일정할 테니까. 주계열성 단계가 지나면 어떤 모양을 가질까 그러면, 자 근데 질문이에요. 주계열성 아니면 별이 만들어졌어. 별이 만들어진 직후야. 그때 헬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에. 네. 핵융합 직전. 없습니다. 헬륨이 없다. 있습니다. 있다. 있다? 네. 있을 것 같지? 있어야 돼요. 아니, 자신감을 가지면. 왜냐면 이 성운 자체가 뭔데? 별찌꺼기잖아. 근데 결국에 우주에 있는 걸로 만들어지는 거거든, 걔는. 근데 우주에 가장 많은 게 뭐야? 수소지. 그 다음 두 번째로 많은 게 헬륨이잖아. 그러니까 이 구성 성분 자체가 수소랑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 성분 자체가. 그래서
태양도 마찬가지로 3대1 비율이 찍혀요, 지금. 예전에도 3대1이었을 거야. 별이 만들어진 직후에도. 아무리 핵융합이 진행이 된다 해도 그러면 얘네가 전체가 수소고 가운데를 이미 헬륨이 존재하는 거 아닐까? 이미 질량이 좀 더 높은,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애가 이미 여기 헬륨이 사실은 들어있기는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헬륨 핵융합은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냥 가운데 있을 뿐인 거죠, 실제로는. 그냥 우리는 그것까지 고려하지는 않고 그냥 이 핵 전체가 그냥 수소라고 가정을 하고 핵융합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헬륨들이 타지는 않아요, 물론. 1억 켈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존재는 한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별 내부에 수소 핵융합이 안 일어나도 헬륨은 이미 있어. 이거 알고 가. 그러면 주계열성 끝났어. 우리 두 가지로 나눴지. 질량에 따라서 태양 정도일지 태양의 10배 정도 사이즈일지에 따라서. 자, 태양 정도 질량이야. 태양의 10배 질량이야. 에 따라서 별의 진화 경로 자체가 달라요. 자, 태양 정도 질량일 경우에 주계열성이 끝났으면 어떤 형태로 진화가 더 이루어질까를 보시면, 일단 덩치를 보면 여기 중앙에 는 원래 수소랑 헬륨 같이 있었다가 수소가 모조리 다 헬륨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헬륨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 상태야. 그리고 밖에는 수소야. 이렇게 끝났어. 근데 가운데에서 이제 핵융합이 멈췄으니 폭탄이 제거가 된 거잖아요. 계속 수축만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치? 첫 번째, 수축 먼저 일어나. 중력 수축이 일어날 거다. 이게 첫 번째요. 수축이 일어나. 별의 수축이에요, 수축. 하면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치?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 이제 두 번째. 헬륨의 겉부분, 헬륨 핵의 겉부분의 수소들이 핵융합이 가능해진다. 기억하시나요, 이거? 안쪽에 다 썼으니 바깥에가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 두 번째 단계. 겉부분, 중심이 아니야. 겉부분에 수소 핵융합이 일어난다. 요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얘에 따라서 또 온도가 또 높아지겠지. 그치? 수축에 의해서도 온도 높아져. 그리고 겉부분에, 그러니까 핵 주변에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도 온도가 또 높아져. 둘 다 온도 높아지는 거네. 그러다 보면 이 수소 핵융합 때문에 사실은 어디 갔어, 빨간색. 또 밀어내는 힘도 발생을 해요. 내부 압력이 발생하면 밖으로 밀어내잖아. 근데 겉부분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다 보면 얘가 훨씬 더 잘 밀어내요, 밖으로. 내부 압력이 훨씬 더 세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일단 세 번째, 외부 별의 팽창이 일어나. 별이 팽창했으면 덩치가 커졌잖아. 원래보다 차가워 보이겠지. 그치? 노란 별이었으면 차가워 보여서 얘가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야, 덩치가 커지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적색거성이라고 부르자. 빨간색으로 보인다. 적색거성. 그 단계예요, 적색거성 단계. 네,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면 적색거성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순서대로. 수축해. 온도 높아져. 온도가 높아져? 그럼 핵 주변의 수소 핵융합도 일어나. 또 온도 또 높아져. 내부에서 압력도 높아져. 얘들이 점점 멀어지겠네. 밖에 있는 수소층이 점점 멀어져요. 덩치가 엄청 커지겠네. 그러다 보면 여기서 계속 수축이 일어나. 1번하고 2번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 이 핵이 계속 수축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그때서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 헬륨 핵융합이 일어날 수가 있다. 얘네들 만들어져서 온도가 또 높아지겠지. 근데 조건이 있다. 1억 켈빈 넘어가야 돼요. 온도 많이 필요하다. 수소 핵융합은 1000만 켈빈, 헬륨 핵융합은 1억 켈빈.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고 나면은 탄소랑 산소까지 만든다. 과정에 따라서 달라요. 이게 탄소만 만들어질 때도 있고, 얘네가 사실은 막 왔다 갔다 해요. 이 헬륨이 짝수번 때여가지고, 짝수번은 서로 이렇게 결합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둘 다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결과로서. 그러면 이 과정 끝나면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건 뭐냐? 완전히 이 반응까지 다 끝났어. 헬륨 핵융합도 다 끝났어. 그러면 총 3개의 층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가장 가운데는 얘네 2마리만 남아요. 탄소랑 산소. 2번째 층에는 헬륨만 남아요. 3번째는 수소만 남아요. 이런 3가지 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 이 중앙부 있죠? 탄소랑 산소로 이루어진 얘를 보통 탄소 핵이라고 부르거든. 얘를 우리가 백색 외성이라고 불러요. 백색 외성. 별은 아니야. 사실은 외성 아주 작은 별인 별 다 타고 남은 별인 거야. 그냥 핵융합이 더 이상 일어나니까 별이라고 사실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얘네만 백색 외성이 되고요. 나머지 이 주변부 있잖아. 주변부들, 이 헬륨 포함해서 수소들, 얘네들까지는 행성상 성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행성상 성운. 뭔 얘기예요? 약간 행성처럼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성운이다 라는 얘기예요. 성운. 뭔가 속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덩치가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죠. 뭐 태양처럼 막 꾹꾹 눌러담는 힘이 부족한 거야. 덩치가 너무 커서 막 도망가려 그래.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동그란 형태가 아니고 막 흩어진 약간 가스 구름 같은 형태가 나타나요. 이 별, 그러니까 백색 외성을 주위로 해가지고 중력이 잘 작용하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되어가지고 행성상 성운 형태로 좀 흩어진다. 결국 다 날아가요. 얘만 남아요, 나중에는. 태양 같은 경우 죽으면 이런 식으로 끝난다 라는 거. 태양 10배야. 10배 정도 질량이면 이거 수명이 실제로 높을까요? 작을까요? 그쵸? 수명이 많이 낮아져요. 덩치가 클수록 더 빨리 타거든. 연료가 더 빨리 타서 금방 죽어요. 태양 10배 질량. 어떻게 죽을까? 이 과정 쭉 다 거치고 훨씬 더 많은 핵융합이 일어날 수가 있어. 덩치가 훨씬 크기 때문에. 결과만 보자. 그래서 뭐 층이 여러 개 있겠죠. 막 레이어가. 네. 결국 중요한 건 가운데 철이 딱 박혀 있어야 돼. 이게 핵융합의 마지노선. 끝이야, 끝. 그리고 얘 바로 위층에는 규소가 존재해야 돼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규소가 핵융합을 하면 철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의미. 그리고 여기 마그네슘 충도 있고 뭐 등등등 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얘네 2마리가 나와야 된다. 중간에 엄청 많을 거야, 사실 이게. 과정 자체가. 마그네슘 들어있는 층도 있을 거고요. 탄소, 산소 들어있는 층도 있을 거고요. 네, 요런 층이 나온다면 얘는 결국 별이 주계열성 단계는 아니고 주계열성을 끝나고 난 단계인데 이 단계에 돌아선 거는 태양의 10배 정도 되는 질량 사이즈였겠구나. 얘를 보는 순간 얘는 태양 정도 질량의 일생이구나. 거의 끝났을 때. 그래서 얘는 우리가 초거성이라고 불러요. 초거성. 엄청나게 큰 별이라는 것이죠. 초거성이다. 초거성 됐어. 자, 철까지 만들었어. 철은 더 이상 핵융합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철끼리 뭉쳐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면 불안정해져. 에너지가 안 나와, 더 이상. 여기서부터는 다 에너지가 나오는 과정이야. 온도만 가해주면 지들끼리 뭉치면서 다이어트를 해, 실제로. 이렇게 수소 원자 4마리가 뭉치면 만약에 질량이 4라고 쳐. 그러면 헬륨은 한 3.999 막 이런 식으로 좀 줄어요. 실제 질량 자체가. 왜 줄어드냐? 얘들이 조금씩을 뭉치면서 다이어트를 한 거야. 살점 조금씩을 갖다 버리면서 그걸 에너지로 사용을 한 거죠. 이렇게. 이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자동으로 나와. 뭉쳐지면서 자동으로 에너지가 나와. 여기도 마찬가지야. 더 무거운 원소가 되면서 에너지가 자동으로 나와. 온도만 갖춰준다면. 근데 철은 철끼리 뭉쳐도 에너지가 안 나와. 그냥 얘가 안정적이어서 그래. 더 이상 안 뭉치려고 해. 핵의 안정성 자체가 철이 최강이다. 그래서 더 이상 뭉쳐지지가 않는 거고요. 그 철 원자 번호 26번이에요. 규소는 14번이죠. 20번까지는 외웠잖아. 그치? 칼슘까지는 아니죠. 근데 철까지는 별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러면 얘네가 철까지 26번, 우리가 아는 원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나머지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초신성 폭발로 나머지 원소들이 만들어지는데 대체로 뭐 이런 것들 있죠. 구리라든가 이런 거. 29번. 또 뭐 있을까요? 은 47번.
금 79번. 또 우라늄 92번. 얘가 마지막. 93번 넵튜륨인가? 넵튜늄? 걔는 인공원소예요. 여기까지가 딱 자연에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원소. 뭐 수은이라든가 다 여기 들어있어. 초신성 폭발로 만든 거예요, 결국에. 초신성 폭발이 왜 일어나는지는 학교마다 선생님이 강조점에 따라 다르긴 해요. 뭐 왜 일어나는지 만약에 원리를 알려줬어. 그럼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원리 자체는 막 얘네가 찌부가 돼. 그러다 보면 철도 원자가 있고, 철에 원자 핵 부분이 있고, 원자가 있고, 전자 부분이 따로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압력을 견디다 못해 이 전자를 양성자가 먹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 중성자화가 된 거야. 철이 중성자처럼 돼, 그냥 다. 양성자가 전자를 꿀꺽 해버려. 그럼 원자 핵 부분이 다 중성자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지? 난입할 뻔했어, 누가? 중성자가 돼가지고 그냥 싹 다 중성자야. 근데 우리가 아는 이 원자 핵은 중성자랑 양성자가 골고루 있잖아. 그래서 얘들끼리 서로 양성자끼리는 반발력이 있거든. 근데 양성자가 양성자가 전자를 먹었어. 원자 핵 자체가 그냥 거대한 중성자 덩어리야. 그럼 얘들 간에 반발력이 없겠지. 중성이니까. 중성. 그래서 하나의 중성자 덩어리가 아주 큰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여기 철 자체가 그냥. 실제 철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그때는. 그냥 중성자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 원자의 크기가 실제 이 정도 사이즈였는데, 원자 핵은 얘 10만 분의 1 수준으로 작아져요. 공간 자체가. 이 공간이 한 번에 싹 들어가 버리는 거야. 얘들 간에 원래 거리가 이 정도는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거리들이 싹 없어지고, 요런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얘도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타닥타닥 붙어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돼. 엄청 밀도가 높아지겠지, 그래서. 철핵 자체가 결국은 붕괴가 돼서 중성자 별 형태로 만들어진다. 중성자로만 이루어진 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그렇게 그 과정에서 확 압축이 되면서 얘들이 안쪽으로 싹 쏟아지면서 지들끼리 막 부딪혀서 폭발하는 게 초신성 폭발이다. 그게 원리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한 번에 압축이 되잖아. 한 점으로 확 줄어들겠지. 그럼 나머지 원소들 어쩔 거야? 중력은 살아있는데. 철 쪽으로 쏟아질 거 아니야, 이렇게. 쏟아지면서 붕 하면서 이렇게 출렁하면서 터져요, 이게. 실제로. 그러면서 충격파도 엄청 크게 발생하고. 그거를 우리가 초신성 폭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큰 에너지를 받아서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때서야. 온도가 엄청 높아져요, 실제로. 빵 하고 터져가지고. 그러면 그 이후 과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그 핵 자체가 중성자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중성자 별이거나 중성자 별로 이렇게 끝나거나 블랙홀로 끝난다. 질량이 훨씬 더 큰 경우에는 블랙홀로 끝나요. 얘가 시공간마저 왜곡을 시켜가지고 한 점에서 빛도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질량이 큰 경우에는 블랙홀로 끝내요.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알아주면 좋겠는 게, 철까지는 결국에 초거성 단계에서 만들었지. 임의의 원소를 딱 물어봐, 만약에. 티타늄, 언제 만들어졌을까? 이런 거. 티타늄은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지나요? 별에서 만들어지나요? 그쵸. 그럴 것 같아서 티타늄 알려주자면, 티타늄은 22번 원소였습니다. 스칸디움이 21번이고요. 바나디움이 23번이고요. 크로뮴이 24번. 망가니즈까지가 25번이에요. 네, 그래서 요런 원소 만약에 물어봐. 선생님이 강조를 해, 만약에. 그러면 그때는 맞춰야겠죠. 티타늄 갑자기 딱 뜬금없이 물어봤어. 별에서 만들어진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26번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 추가적으로 그냥 알면 좋지. 어떻게 보면 좀 세세한 것까지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얘네 플러스 20번까지 그리고 철까지 만들 수 있다. 27번 이상은 그냥 몰라도 되는 거야. 걔네는 다 초신성 폭발이구나. 이렇게 간주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별 정리.
다 풀었을 것 같아요. 자, 가볼게요. 10번부터 59페이지 10번. 자, 수소 원자 핵 존재하고 헬륨 원자 핵도 존재하는데 수소핵융합 반응이다. 알아요? A가 뭐야 그러면? 헬륨 들어가 있겠죠. 헬륨. B는 감소겠죠. 네, 1번이죠. 수소핵융합 반응에 대한 질문이고요. 11번. 밖으로 밀어낸다. 그게 B잖아. B는 내부 압력, A는 중력이다. 써주시면 되겠죠. 중력은 별의 질량 때문에 생긴다. 그리고 내부 압력은 왜 생길까? 수소핵융합 하면서 생긴다. 네, 이런 거 적어주시면 괜찮겠죠. 내부 압력은 수소핵융합 때문, 중력은 별의 질량 때문. 12번으로 넘어갑시다. 빅뱅 이후에 수억 년이 지났을 때 별의 진화 과정이다. 자, 성운 A에서 별이 태어났어. 그 다음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B가 됐어. 그러면 봐봐. 별, 초신성 폭발, B. 이 별은 태양과 비슷하냐, 질량이? 아니죠. 초신성 폭발 2단계를 거치는 친구는 태양의 10배 이상인 거야, 무조건. 그래서 X. 여기서는 초신성 폭발 일어날 수가 없어, 애초에. 누르는 힘이 부족하거든. 폭발이 안 돼. 틀렸고요. 니은. 성운 A를 구성하는 물질의 밀도 분포가 균일하니 성운 A, 성운이잖아. 성운이라는 것 자체는 균일할 수가 없어. 그냥 먼지 구름이야. 구름이면 어느 특정 부분의 밀도가 높겠지. 그 부분으로 모여들겠지. 모여들면서 회전이 생기겠지. 불규칙하니까. 네, 그래서 X죠. 불균일해요. 무조건. 성운은 불균일해. 성운 A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수소 헬륨이다. 왜냐면 빅뱅 이후 수억 년이 지났을 때잖아. 그치? 그리고 대부분은 그래. 지금 만들어지는 별이라고 쳐도 대부분은 수소 대 헬륨이 3대 1이에요. 무조건. 현재 우주 자체가 구성 성분비가 3대 1이기 때문에. 맞고요. 그래서 수소 헬륨. 리을에 B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 포함되어 있겠지. 성운 B는 초신성 폭발 이후에 만들어진 성운이기 때문에. 답 3번이죠. 13번. 질량이 서로 다른 별이래. 나가 무겁겠네 그러면. 별의 크기는 가가 나보다 작겠죠. 기억 틀렸죠. 별의 중심부 온도는 가가 나보다 낮겠죠. 가가 약한 별이니까. 덩치 작은 별이니까. 디귿에 나는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상태이니, 그쵸? 핵이 만들어졌다는 건 더 이상 핵융합을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한다. 중단. 맞아요. 나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중심부에서 최종적으로 생성된 원소는 생명체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이다. 나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중심부의 최종 뭔데? 철이잖아. 생명체에 철이 가장 많을까? 아닙니다. 생명체에 가장 많은 거 뭘로 알고 있어? 그치? 그 다음은? 오, 좋아요. 산탄수질. 철산. 오, 좋은데? 철성규마 또 산규활철. 산규활철까지 이따가 할 거긴 해. 네, 그래서 생명체에 가장 많은 거는 산소죠. 산탄수질에 해당하는. 니디 4번이었어요. 13번에 4번. 14번 넘어가시면 가는 헬륨 만들어졌네. 수소를 이용해서.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 나는 헬륨 이용해서 다른 거 만들었지. 헬륨 핵융합. 다는 규소 핵융합. 라는 산소 핵융합이 되겠죠. 재료들 이름 갖다 붙이면 된다. 기억에 중심부 온도는 나가 라보다 높을 거냐. 나가 뭔데? 헬륨. 라는 산소. 아니 산소가 더 높지. 그치? 더 나중에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이니까. 그래서 기억은 아니죠. 라가 더 높아야 돼. 니은에 질량이 태양 정도면 중심부에서 가나 라다 순서냐. 라랑 다를 보시면요. 얘네는 태양 질량 10배 이상만 가능한 거지. 태양 질량은 다랑 라를 소화하지 못해요. 그래서 틀렸죠. 가, 나까지만 가능. 디귿에 다에서 생성된 원소는 라에서 생성된 원소보다 원자량이 크냐. 다에서 생성된 게 뭐죠? 철이죠. 라에서 생성된 건 규소랑 황이죠. 원자량, 뭐 이거 정확히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왜냐면 화학에서 정의를 해요, 그거를. 근데 대체로 그냥 원자 번호랑 비슷한 느낌으로만 알아셔도 돼요. 번호가 큰 거가 좀 더 원자량이 높구나 정도.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아, 사실은.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긴 한데. 그래서 디귿 맞아서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5번. 가는 뭐야 이거? 약간 흐트러져 있는데? 행성상성. 그죠? 행성상 성운이 이렇게 생긴 거야 실제로. 나는? 그죠? 초신성 폭발. 터지고 난 잔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신성 폭발. 기억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 끝난 이후에 가단계가 될 거냐? 태양이잖아. 태양이면 이렇게 끝난다고. 그러면 행성상 성운 생길 수 있겠죠. 그지? 맞아요. 그리고 가는 나보다 질량이 큰 별의 진화 단계니 가는 나보다? 아니죠. 나가 더 크겠지. 나는 초신성 폭발이니까 이쪽 단계거든. X. 디귿에 가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가에는 말이 안 되죠. 나에 포함이 되어 있겠지. 그치? 가는 여기야, 여기. 별거 없어요. 1번이 정답. 자, 여기서 16번부터 조금 부연을 하기 위해서 짤막하게 좀만 더 할게요. 짤막하게. 여기서 추가적으로. 쉬는 시간을 조금만 미루자. 우리 누구 만날 사람 없지? 쉬는 시간에 좀만 미루고 좀 일찍 끝내거나 뭐 이런. 일찍은 안 끝나고. 그러니까 수업이 짧아지겠죠. 뒷수업이. 일찍 끝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근데 정시에 잘 끝내주잖아. 50분에 그래도. 엄마야, 다 묻었다. 네, 마지막 단원인데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태양계 성운 같은 거를 아직 안 만들었잖아. 그지? 직전까지 한 거는 별에 대해서야. 별 만들고 별 터졌다. 그러면 뭐가 나올 거냐? 등등등. 근데 우리 지구 관점으로 보자면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잖아. 이 태양계 그냥 뚝딱 어디서 만들어진 게 아니겠죠. 당연히. 태양계 어떻게 만들어질까?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순서에 대해서. 무언가가 우주에서 생성이 되려면 시발점은 다 성운이야. 성운에서 출발인데 태양계가 만들어지려면 태양계 성운이 있어야겠지. 태양계 성운이 출발이다. 근데 알아두셔야 되는 거. 이 태양계 성운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초신성 폭발을 최소 1회 겪은 성운이어야 돼. 무조건. 왜냐면 지구에 있는 원소들을 종합해보면 우라늄까지 이미 있잖아. 그렇지? 우라늄을 들고 있어야 돼. 저 성운 자체가. 그래서 요 친구 사실은 수소부터 해가지고 우라늄 92번까지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을 이미 한 번은 겪었겠지. 이 성운의 재료 자체가. 그죠?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졌어. 뭐 할 거야? 만들어지면 돌면서 수축하겠지. 또 밀도 높은 데로 해가지고 수축해, 회전해. 그럼 필수 코스야. 수축하면서 막 돌아. 그럼 뭐가 만들어질까? 네, 원시 맞아요. 기억 잘하는 친구 있으면 원시? 원반이 만들어져. 원반. 자, 태양계 성운 자체는 막 이렇게 그냥 구름 덩어리인데 얘들이 한 점으로 막 수축을 하면서 돌아. 그러다 보면 원반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계란 후라이 느낌인 거야. 계란 후라이에다가 원시 태양이 이렇게 뽀고 이렇게 살짝 있는 형태. 도우처럼. 도우에다가 가운데 알맹이 하나 그냥 이렇게 박아놓은 그런 형태로 있어요. 회전을 하다 보니까 얘네가 피자 도우처럼 이렇게 펴지는 거야. 얘네들이. 그러면서 도는 형태가 되겠죠. 지금 이걸 우리가 원시 원반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야. 원시 원반이 형성되고 나서 계속 회전을 하면 이 태양 쪽은 점점점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높아져. 대신에 이 원반 부분 있지. 얘네들은 다 행성의 재료들이야. 결국에 행성의 재료가 될 건데 식어요. 식다 보면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게 미행성체야. 미행성체라는 게 뭘까? 이런 형태죠. 가운데에 원시 태양이 있는 건 맞거든. 근데 이 궤도를 지배하고 있는 궤도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티끌들이 막 이렇게 서로 계속 부딪히고 있는 단계인 거야. 아직 특정 궤도는 존재하는데
아직 우리 지구처럼 우리 궤도 안에 하나의 행성만 존재하지 않는 단계인 거죠. 미행성체, 미미한 행성들이 많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그 이후에 어쩔 거야? 얘네들이 막 돌멩이들이 서로 부딪히겠지. 섞이겠지. 하나로 뭉쳐지겠지. 그러면 그때부터 원시 행성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그래서 얘네들이 막 섞여. 그리고 하나로 돼. 그 단계를 우리가 원시, 좀 더 크게 보면 태양계가 만들어졌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원시 태양계라고도 부르고요. 원시 행성이 이때도 만들어지는 거고요. 실제 태양이 만들어지는 단계이기도 하고요. 그럼 태양 있고 궤도에 딱 하나의 행성만 존재하고 궤도에 딱 하나의 행성만 존재하고 이런 단계가 원시 태양계가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미행성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한 궤도에 행성 같은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냥 아직 합쳐지기 전 단계가 미행성체, 합쳐지고 난 단계가 원시 태양계, 다 싣고 나면은 그때는 진짜 태양계가 되는 거죠. 태양이 핵융합도 가능해져야지. 이 단계들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게 끝인가? 아니야. 지구 관점으로 보자면 지구는 어디서부터 지구의 궤도가 보이니? 여기서? 지구는 세 번째 궤도에 있거든. 수금지. 궤도가 언제부터 보여? 원시 원반에 그치, 여기선 못 찾지. 여기선 찾을 수 있겠지. 여기가 지구 궤도겠네. 그럼 얘네가 뭉치면 지구가 되겠네 라고 해서 지구가 언제 만들어질까? 미행성체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부터 시작이야. 충돌로 하면서부터 덩치, 체급을 막 키워나가기 시작해. 원래는 돌멩이 하나였거든. 근데 그 돌멩이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3개, 5개 막 계속 뭉쳐. 덩치 엄청 커지겠지. 지구의 질량이 점점 증가하는 단계가 미행성체 충돌 단계. 막 계속 뭉치는 거야. 충돌 일어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뜨겁지 않을까? 뜨거우면 마그마 되겠지. 얘네가 녹아가지고. 마그마 뭘까요? 마그마가 바다처럼 있는? 네, 바다. 마그마 바다 단계예요. 그래서 다 액체처럼 녹아있는 거야. 그냥 암석이 녹아있는 형태야. 얼마나 뜨거우면 그럴까요? 다 녹아있어. 그래서 이때는 막 미행성체들이 이런 모형들이 자주 나올 거예요. 막 엉겨붙는다. 그런 단계가 미행성체 충돌이고요. 마그마 바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얘네가 규소, 산소, 철, 다양한 원소들이 그냥 하나의 구 형태로 다 존재해요. 녹아있는 형태로 막 있는 거야. 액체 형태로. 액체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밀도차에 의해서 분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치. 굳어져 있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철이 안쪽으로 가라앉아요. 가벼운 요 친구들 떠올라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분리가 일어나겠지. 그거를 우리가 멘틀과 핵이 분리됐다 라고 얘기를 해요. 분리가 된 모습을 보자면, 그러면 여기 가운데 철, 니켈 등등 있고요. 여기 뭐 규소라든가 산소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 얘가 멘틀이고 얘가 핵이겠죠. 그러면 부분 자체가 분리가 된 상태로 굳어진 거다. 굳어지다 보면 핵 분리된 상태로 굳어져요. 식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원시 지각과 바다까지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그냥 바다야. 마그마 바다가 아니라. 원시 지각은 어떻게 형성되냐? 이 껍질 부분이 그냥 식은 거야. 멘틀 껍질 부분이 식어가지고 지각을 형성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소도 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 지구에 수소랑 산소가 반응이 좀 잘 돼. 그래서 물을 자주 만들어요. 그래서 물 자체가 꽤나 많아요. 지구에. 그래서 주변에 물도 같이 있다. 얘가 원시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수증기 형태로 원래 뜨거워서 수증기로 존재했던 물들이 식으면서 바다에 쭉 내린 거죠. 바다로 존재해야 하는 거야. 그게 원시 바다. 지각은 그냥 껍질 식은 거야. 그게 원시 지각. 지금 형태로 되려면 더 식어야 돼. 그리고 바다가 만들어졌다는 건 뭘까요? 생명체가 어디서 나왔다고 알고 있니? 그쵸. 바다에서 튀어나온 거야. 이 바다에서 출몰이 된 건데 밖에서는 왜 안 됐을까요? 그러면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먼저 좀 그냥 상식으로 좀 알아두면 좋은 게, 가장 먼저 나온 생명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남세균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나와요. 남세균이라고 해가지고 생명체가 남세균은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걔가 바다에서 나오는 애들이거든. 걔네가 바다에서 광합성을 해. 광합성을 한다는 거는 산소를 발생시켜. 그럼 바다의 용존 산소량을 높여줄 수 있거든. 그러면 바다에 산소가 많아. 밖으로도 많이 방출되겠지. 공기 중에 산소도 많아져. 공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면 위로 올라가겠지. 성층권에도 산소가 올라가. 거기에서 태양 빛을 막 받다 자외선 받다 보면 쪼개져서 오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오존층까지 만들 수 있는 거야. 남세균의 역할 때문에. 결국 바다에서 해낸 거죠. 생명체가. 그래서 나머지 다른 생명체의 출현 계기도 만들어준 고마운 친구죠. 어떻게 보면. 생명체는 결국 바다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렇게 끝낼 수 있는데, 자, 하나 더 정리할까 말까 하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구분할 수 있나요? 너무 쉽죠? 암석형 뭐야? 지구형. 가스형은 그러면 목성형이죠. 뭐 그런 것들 구분할 수 있겠지. 밀도가 어디가 높은지, 그치? 가까운지 먼지 뭐 이런 건 알잖아. 그치? 걔네들이 대체로 태양에 가까울수록 암석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태양풍이 너무 세. 그래서 기체 형태들은 다 밖으로, 막 가스 형태의 구름들은 다 밖으로 걷어져요. 그래서 해왕성이라든가 걔네들은 다 가스형 행성이 될 수밖에 없죠. 암석형은 잘 안 밀려나. 밀도가 높아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 두시고요. 뭐 시간 얼마 안 썼네요. 네, 정리하면 개념은 여기까지예요. 나머지 생각하면서 풀 수 있을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서. 자, 마지막 갑시다 이제. 네, 16번부터겠죠? 16번부터 쭉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16번. 가나다 태양계 형성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래요. 가 같은 경우는 뭔데 이거? 그죠? 딱 보니까 요 원반하고 똑같이 생겼잖아. 그죠? 그 다음 나는? 미행성체 닮았나요 이거랑? 그렇다고 하자. 네, 약간 느낌상 한 궤도에 뭔가 알맹이들이 여러 개 있어. 그럼 미행성체 단계 알맹이처럼 보이는 게 있을 거야 분명히. 다는 궤도가 좀 깔끔해졌어요. 덩어리들이 몇 개 없어. 행성 자체가. 그러면 다는 태양하고 원시 행성이 있는 원시 태양계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죠. 기억에 가에서는 태양계 성운이 회전하면서 태양의 주변부의 원시 원반 맞아요. 원반 형성되는 거 맞고요. 기억. 니은에 원시 행성과 가까운 곳에 녹는 점이 높은 물질 미행성체 형성됐다. 이거 뭐야? 지구형 행성 말하는 거죠. 그쵸? 니은 맞고요. 디귿 태양계 중심에 탄소가 뭔 탄소야? 중심부에서 어디까지? 지금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직 그냥 태양에서 아직 거성 단계도 전이야. 그럼 뭐까지 만들 수 있어요? 탄소가 아니라 핵융합에 의해서는 헬륨까지 만들 수 있어. 근데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헬륨을 갖고 있었다. 그거 사실까지도 좀 알아두면 좋겠죠. 탄소 생성 안 돼요. 탄소 생성은 아주 먼 미래에 만들 수 있는 거야. 지금으로서는 안 돼. 덩치가 커지는 적색 거성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 그리하여 3번이고요. 16번에 17번은요. 네, 지구형, 목성형 차이점 뭐 이런 걸 내고 있어. 태양과 가까워요. 온도가 높겠지. 암석형 살아남겠지. 그러니까 철, 니켈, 규소 이런 거 갖고 있는 암석형 살아남겠지. 그리고 멀어. 그럼 온도가 낮겠지. 가스형들 다 여기에 모여 있겠지. 뭐 대강 그런 거 써주시면 돼요. 온도 녹는 점 낮은 애들 다 밖으로 튀어나가고요. 녹는 점 높은 암석형 행성들은 지구형 행성들이고 태양과 가까이 있다. 18번 볼게요. 미행성체, 마그마, 지각바다, 생명체 단계래요. 기억에 원시 지구를 형성한 미행성체에는 철과 규소가 포함되어 있다. 철, 규소가 왜 있어야 될까요? 미행성체는 지구 자체가 철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핵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재료들도 다 철하고 규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인 거죠. 얘는 또 어디서 나왔는데? 여기서 나왔잖아. 미행성체. 이 세 번째 궤도에 있는 미행성체. 얘네들 다 요거 다 갖고 있는 거야 사실은. 네, 기억 맞고요. 니은 가 과정에서 지구 질량이 작아졌다. 가가 뭔데요? 그치, 미행성체가 다닥다닥 붙어.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커지죠. 질량 커진다라고 고쳐야 되겠죠. 니은에. 디귿은 나 과정에서 밀도 차이에 의해서 분리돼서 핵과 멘틀이 형성됐다. 나가 뭔데? 마그마 바다 이후죠. 분리되겠네. 액체 상태니까. 가능하죠. 다 과정에서는 지구는 대기 중 산소가 농도가 높아졌다. 다가 뭔데? 지각에서 바다 형성되고 생명체 탄생 과정인 거죠. 산소 다 과정에서 지구가 잠깐만. 원시 지각 바다 형성되고 생명체가 탄생한다. 근데 이거는 이게 잘못됐네. 다 이후겠다. 생명체 탄생 이후라고 했으면 맞는 얘기겠다. 좀 절묘하네 이게. 사이잖아. 생명체 전. 만들기 전에 산소가 높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틀렸죠. 네. 생명체요. 세균. 최초의 생명체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최초 생명체예요. 네. 그래서 기억 디귿 1번이에요. 이거는 1번. 생명체 탄생 이후에 산소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19번 보시면요. 이거 정리해 보면 가는 뭔데 이거 모산규마인데 철쌍규마 익숙하지? A는 철이야. 그래서 철쌍규마. 가 지구겠네. 그러면 나는 뭐가 익숙해? 산모수질이니까 산탄수질이 생각이 나야겠지. 산탄수질은 생명체였어요. 사람 생명체겠죠. 그러면 기억에 나는 사람 구성하는 원소 맞고요. 그러면 니은의 A는 빅뱅 이후에 38만 년 무렵에 생성된 원소다. A가 뭔데? 철이잖아. 철이 38만 년에 왜 있어? 없죠. 그렇지? 수소랑 헬륨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 디귿의 B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다. B가 뭐죠? 탄소죠. 탄소 만들 수 있니? 태양이? 돼요. 그쵸? 나중에 되겠지. 적색거성이 지나고 나면은 가능하겠지. 기억 디귿 3번. 되는지 안 되는지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61페이지 1번 보시면요. 1번. 61페이지 1번부터 4번까지 갈 건데 1번 보면 자 수소 원자 핵에 흰색 공이 붙었더니 뭐가 됐어? 결과 모르겠어. 나중에 헬륨 원자 핵 보니까 빨간 공 2개, 흰 공 2개래. 중둘 양둘. 그러면 일단 흰 공은 중성자겠구나 알 수 있겠죠. 그치? A는 뭐야? 그럼 A는 헬륨 친구야? 수소 친구야? 헬륨 친구죠. 헬륨인데 다이어트를 한 거지. 중성자 하나 뺏긴 형태. 그죠? 그러니까 동위원소 관계에 있는 거를 만약에 고르라고 하면 친구 고르면 돼. 약간 살 빠진 친구를. 그러면 A가 헬륨 원자 핵하고 친구 관계다. 동위원소 관계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거든요. 얘네들은. A는 그래서 읽을 때는 헬륨 3라고 읽어요. 이걸. 달에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얘가 엄청 비싸. 핵융합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원료이기 때문에 비싼 친구예요, 이거. 그래서 달에 가서 헬륨3 막 퍼오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실제로. 자, 기억. A는 수소 동위 원소의 원자 핵이다. A는 수소가 아니라 헬륨 원자 핵의 동위 원소라고 볼 수 있겠죠. 헬륨의 동위 원소다. 기억 아니에요. 헬륨으로 고치셔야 돼요. 수소 원자 핵, 만약에 수소의 동위 원소를 묻고 있다라고 하면 A가 아니라 A하고 수소 원자핵 사이에 있는 그 친구, 빨간 공, 흰 공, 걔를 골라야 돼. 걔랑은 수소랑 친구예요, 걔네끼리는. 중성자 차이가 나니까. 양성자 개수가 차이가 나면 친구가 아니야. 그냥 딴 친구예요, 이제. 딴 사람인 거죠. 니은 B는 중성자냐? 맞아요. 디귿. 헬륨 원자 핵은 전자 2개랑 결합해서 헬륨 원자. 당연하네요. 답 5번. 1번에 5. 2번. A 구간은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구간이다. B 구간은 원자가 만들어지는 구간이다. 기억에 A식에 만들어진 입자는 양전하를 띌 거냐? 만들어질 게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거죠. 양전하 띄는 거 맞지? 그러면 B식이 이후부터 우주가 불투명해질 거냐? 아니지. 투명해져야지. 빛이 통과 가능하거든. 왜냐면 원자 핵이 전자를 속박시켜 버렸으니까. 전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투명해졌어요. 그래서 디귿에 무거운 입자들의 생성으로 우주 전체의 질량은 증가했니? 그쵸. 일정한 거죠. 이게 질량이 무거운 원소들의 비율이 증가한 거 맞아요. 무거운 원소의 비율이 증가한 거 맞는데 우리가 우주 전체의 질량은 항상 일정해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계속 질량 일정, 부피 커져, 온도 낮아져, 밀도 작아져. 이런 순서 잘 이해하면 되겠죠. 질량은 일정하더라. 답 1번이고요. 이번에 네, 3번 넘어가시면 두 별이야 질량 다르대 알고 있어요. 가는 태양 정도, 나는 태양 10배. 질량은 가보다 나가 더 크냐? 당연하죠. 일단 덩치 크잖아. 그죠? 나는 초고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별에 있는 모든 수소는 핵융합 반응에서 사용된다. 자, 우리 아까 층이 엄청 많은 층 봤을 거야. 이거 초고성 단계에 있는 건데 가운데 결국 철이 하나 박혀 있어. 철핵. 근데 가장 바깥에 수소 남아있는 거 보여 있죠? 얘는 왜 핵융합을 못한 상태로 이렇게 그냥 떠돌이로 남아있는 거야? 그쵸. 가장 밖에 밀려난 친구는 1000만 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핵융합 못한 상태로 그냥 밖에 장식하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다 사용되는 건 아니더라. 네. 그래서 아니죠. 모든이 틀렸죠. 디귿에 별의 중심부로 갈수록 구성 원소의 양성자가 많아진다. 양성자 수가 많아지는 게 의미가 원자 번호가 높아진다랑 똑같아요. 수소 같은 경우에 1번이야. 왜? 양성자 하나니까. 헬륨은 2번 원소거든. 양성자 2마리니까. 리튬은 3번이요. 양성자가 3마리니까. 철은 26번 원소예요. 양성자 26개를 갖고 있어서 그렇다. 답 3번. 3번. 마지막.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 일부다. 가는 뭔데? 뭉치고 있지 않니? 미행성체 충돌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기억 보시면 가에서 나로 되면 얘들이 계속 충돌해서 하나의 나를 만들 거야. 그러면 온도 상승하겠죠? 마그마 바다 같은 걸 의미하니까 나가 아직 분리되기 전에 마그마 바다가 나겠지. 다가 된 거면 이제 핵멘틀이 분리가 된 거야. 그러면 가운데 떡하니 핵 같은 게 있잖아. 그렇지? 나는 분리 전, 다는 분리 후. 가는 미행성체. 기억에 나에서 다 과정으로 가면 지구 중심부의 밀도가 어떻게 돼요? 나는 골고루 있는 거야. 철하고 규소랑 다 골고루 섞여 있어. 다로 가면 철 따로 규소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야. 뭐가 제일 무거워야 돼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핵이 무겁겠죠. 철이 무겁겠죠. 그러면 밀도가 가운데 중심부는 증가해야겠죠. 철이 중심으로 박혀야 되잖아. 분리가 일어나고 여기가 무겁겠지. 그러니까 디귿 다시기에서 중심부에서 표면으로 갈수록 금속 원소가 많이 분포한다. 다시기 분리가 됐거든. 어디가 금속이 많을까? 이거 금속이 아니야. 규소? 산소는? 철은? 여기에 많잖아. 그럼 중심에 많은 거죠. 그렇지? 바깥엔 비금속이 많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중심에서 표면으로 갈수록 적어져요. 답 1번이 정답. 중단원이 조금 헷갈리게 내는 문제가 그나마 있어서 좀 좋아요. 여기 문제들이 막